네, 안녕하십니까. 여성부대표 신용면 의원입니다. 소속 의원 국회의원 38분 중 27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님께서 대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12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병우 수석의 안부를 묻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이 우병우 수석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가? 연일 터지는 우병우 의혹, 우병우 버티기로 지금 국민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기도 스스로 사퇴를 할 용기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입니다. 어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뒷북 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입니다. 특히 현행 감찰관 법상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는 현직 때 있었던 비리만을 조사하는 특별감찰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우 수석은 당장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지 않을 보도를 기다리는 국민과 함께 청와대와 우 수석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핵을 반대하고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 추진 및 북중 정상회담까지 고려한다는 보도가 라오스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을 들인 대중 외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벼랑에 쓴 북한이 중국의 손을 잡고 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사드 배치는 우리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경쟁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평화 경쟁이 아닌 군사 경쟁을 하면 세계 평화도 한반도 평화도 요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실익도 없고 미국, 중국, 북한의 전략적 이익만 보장하는 사드 배치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당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무엇인지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따질 것입니다. 아울러 사드 배치 국회 동의안 이행 관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전관비리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조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이 68년 검찰 역사 이래 최대의 치욕인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를 겪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간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번번이 무산된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오각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은 지역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연석회의는 그동안 원내 38명 국회의원밖에 없었던 당으로서 천군만마를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원내 제3당이지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원내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야당은 호남과 비호남이 조화를 이룰 때 전국 정당,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고 교훈입니다. 어제 우리는 당의 기초공사를 책임지는 전국의 현장 책임자로부터 다양한 고언과 비판을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자리에 모이신 국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앙당 당직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분들의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내와 원외, 호남과 비호남이 힘을 합쳐 줄탁 동기를 할 때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의 희망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먼저 당의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자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우리 주승용 의원이나 공개 발언하실 분 있어요? 공개 발언하실 분 있으면 네, 정책위 의장입니다. SNS 여론조사 사건이 또 발견됐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 여론조작을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글들이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가는 단체 간부의 트위터 계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장이라는 분의 계정에서 트위터로 글을 올리면 70개의 조원의 계정에서 20분 내에 퍼나르는 방식으로 한 개의 글이 최대 6만 6천 개의 계정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번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작을 위해 사용한 것과 같은 프로그램 트윗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도 버젓이 이와 같은 여론 조작이 계속되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특정 단체 배후에 있었다는 그러한 의혹 사건도 아직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건에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이러한 사건이야말로 이러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검찰입니다. 과연 얼마나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국민의당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예, 저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모처럼 공개적으로 발언 한번 하라고 했어요. 합니다. 요즘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유병호 민정수석의 아들이 모 국회의원 인턴으로 지용돼가지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감찰이 시작됐다고 하나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비서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상시적으로 감찰함으로써 예방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도입이 됐는데 이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이 나오고 보니까 이제서야 감찰하겠다라고 해서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또 중단이 되고 혼선을 빚고 대통령은 휴가 가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감찰을 한들 뭐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유병호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그 의혹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개각이 예정되어 있고 또 8.15 특사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민정수석 그리고 사정을 해야 될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민정수석이 이 개각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빠른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오병우 민정수석은 스스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라오님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국가 안보의 문제를 가지고 안보를 지키려는데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정치인에서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드 배치가 그동안 소위 정부에서 삼노 요청한 것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고 한 것도 없는 삼노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 때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또 성주로 후보지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밀실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라는 무기가 배치되면 안 배치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만은 사드가 대한민국 남한을 방어하는데 적절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보다도 더 좋은 무기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드를 배치하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견이 많이 있고 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한들 수도권 방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살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드 배치보다도 훨씬 더 시급한 무기체계가 많이 있는데 또 KAMD라고 해서 그동안 단계적으로 미사일에 대한 방어, 핵에 대한 방어를 체계화해 왔다는 데 대해서 느닷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고 이것은 남한을 방어하는 것보다는 소위 MD, 미사일 디펜스, MD에 대한 미국 방어에 더 중점을 두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에 도입한 것 아니냐는 데 대한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입니다.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여당이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민의 편에 서서 반대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종인 대표만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찬성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표만이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에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겨냥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선에서 역풍이고 이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 국회에서 38석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사드 배치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북한의 핵을 또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의 적정 무기가 아니다, 방어체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원님 중에서 두서너 분만 공개 발언을 하고 싶다 하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수경에 대해서 예. 아침에 출구 국회로 오는데 그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된 내용을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2, 4분기 GDP 성장률이 0.7%라 이렇게 한국은행이 아마 발표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1, 4분기도 0%대 성장인데 지금 2, 4분기도 0.7%로 해서 잘못하면 우리나라 금년 경제도 잘못하면 0%대 성장으로 머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제발 경제를 좀 더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이후 8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민생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만 해가 갈수록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날이 갈수록 경제 사정이 나빠지기만 한다. 절망과 좌절만이 눈앞을 가린다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살려는 일은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난이 심각해질 때마다 경제를 살려낸다며 추경 예산을 제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추경 예산으로는 경제를 살려내기는커녕 성장률은 항상 최악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추경을 했던 애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경을 했지만 2.8%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2009년도에는 0.7%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과 2015년에는 각각 2.9%, 2.6%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코 추경 편성이, 추경의 집행이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의 경우에는 그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부족한 자본을 긴급하게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해서 이것이 신용 파괴로 이어져서 금융 위기를 초래한다면 심각한 경제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나 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자본이 부실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을 묻는 한편으로 긴급 수혈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경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국민의 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써서는 오히려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 심의에 접근하는 우리 당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해줘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그 급에서 추경을 통과를 해주면은 오히려 국민의 혈세만 낭비시키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명백하다라면은 왜 이러한 경제난이 초래되었는지,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걸 찾아서 다시는 이 경제난이 되풀이되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찾아내는 계기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